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 또는 부정사라고 하는 품사에 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먼저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왼쪽 하단의 후원 계좌로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긴 자율적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문제를 풀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다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빨리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한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벌써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를 보게 되면 이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as if 뒤에는 문장이 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such that 이것도 역시 뒤에 문장이 온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A와 B는 둘 다 접속사가 와 있죠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접속사가 되어 있는 이러한 보기들은 뒤에 문장이 온다.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in, are, to니까 구가 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도 in spite of니까 역시 구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뒤에 절이 오고 C와 D는 뒤에 구가 온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빈칸 뒤에 동사가 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이 올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어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구가 와야 된다. 그래서 A와 B, 즉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A와 B는 지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C와 D는 뒤에 구가 오는 것인데 D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of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오든지 아니면은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즉 ing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또 지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C번이 되는데, 이 C 보면은 to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in order to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determine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맞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이 이 to라고 하는 것이 이게 투부정사, 즉 부정사의 to인지 아니면은 또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전치사 to.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치사 to를 투부정사와 구별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풀 수가 있죠. 단 to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여러 개가 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to가 부정사의 to인지 아니면 전치사의 to인지 그거를 꼭 주의를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것, 그것을 바로 준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들 때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부정사, 두 번째로는 동명사, 또 세 번째로는 분사,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은 이제
부정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정사에 대한 용법을 좀 간단히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사 또는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not, no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품사로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 부정사 용법을 보시게 되면 명사로 쓰일 수가 있고 또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만들고 형용사로 만들고 부사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to라고 하는 이 부정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품사들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구 형태가 되다 보니까 명사구 또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성격을 아셔야 되겠죠. 명사는 문장의 요소에서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주어 또는 보어 또는 이 목적어 이와 같은 문장의 요소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형용사 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준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그런데 구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점, 그 차이점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구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수식을 하든지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을 하든지 또는 뭐 부사를 수식을 하든지 이런 품사를 우리가 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을 하는 그러한 구로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앞에서 보기를 먼저 보고 풀었죠. 이 문제도 역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 A와 B, 그 다음에 C와 D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항상 강조를 했다시피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능동이죠. 왜냐하면 뭐 동사 원형이든지 아니면 현재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능동 형태죠. 이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expanding도 능동 형태죠. 자,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하시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ed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의 과거형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 분사, 즉 수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pp로 쓰였을 경우에는 수동이고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그때는 능동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능동이죠. 현재 완료 형태니까요. 자, 그래서 태를 지금 따져 보려고 하니까 자, C번만 물음표고 나머지는 다 능동이에요. 그쵸? C는 능동도 될 수도 있고 수동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밑줄을 보시게 되면 이 밑줄 앞에 뭐가 보이죠? to가 보이죠. 그러면 to가 보이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울 수가 있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B 같은 경우에는 ing 형태가 왔죠. ing 형태가 왔기 때문에 이 ing가 되려면 이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이 to 뒤에는
부정사가 됐든지 전치사가 됐든지 절대 이와 같이 ed 형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번 지워지죠. 그러면 결국에 A와 D가 남습니다. 이 A와 D의 차이는 시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면 단순 분사라고 해서 이 시제, 즉 이것이 꾸며주는 이 동사의 시제, 이것과 같거나 그 나중, 즉 미래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그럴 때는 이와 같이 동사 원형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to, have, pp 형태는 이 부사구가 앞에 있는 이 use라는 동사의 시제, 그 이전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 이와 같은 완료 부정사인 have pp, 즉 to have pp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제를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게 내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can use this opportunity 해서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업을, 자, A가 오게 되면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과거에 확장시켰었기를 위해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A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는 다 지금 A, B, D 이거는 능동이고, 그 다음에 C는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는데 빈칸을 딱 보게 될 때 to가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C번은 될 수가 없다. 왜? to는 전치사 아니면 부정사. 그러면은 전치사나 부정사 뒤에는 이와 같은 ed 형태는 올 수가 없으니까 C번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뭐 할 기회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니까 여기에는 ing 형태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B번 지워지고, 그러면 A와 D가 남는데 A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D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A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보기를 먼저 보시라. 그래가지고 태를 먼저 구별할 수 있으면 태를 먼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수를 볼 수 있으면 수를 봐라. 그 다음에 수를 볼 수 없으면 이제 시제를 봐라. 그런데 그 시제에는 그 동사의 모양, 형태를 또 우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보기에서는 간단하게 이와 같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now that 하게 되면 현재 또는 지금 that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지점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뭐뭐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비즈니스 사업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3번 문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it is,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for a, to 동사 원형. 그래서 요 a가 to 이하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it is necessary for A to 동사 원형. 그러면 A가 to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의역을 하게 되면 A는 반드시 to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만일에 이러한 표현을 모른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찍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느냐? 이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기를 먼저 보신다고 했죠. 그럼 보기를 보시면 이 보기 A 같은 경우에는 for가 왔어요. 그런데 이 for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쓰일 경우도 있고 또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or the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사예요. 그냥. 그 다음에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because 뒤에는 문장이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se는 이거는 지시 뭐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시 대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줄 뒤에를 보시게 되면 요 뒤에가 지금 문장이 되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여기에는 문장이 있죠. 그런데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장,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뭐 등위 접속사라든지 뭐 and, but, or, so 뭐 이러한 등위 접속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가 분사 구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에는.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었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요 tools 이하, 즉 데이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끊어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앞에 있는 수식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these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for the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for가 오느냐, 아니면 because가 오느냐, 이런 경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it이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예요. 그쵸? 그럼 얘가 to가 진주어인데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행위가 주어가 되고, 그쵸?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보어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죠? 이거는 부사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사구. 그쵸? 그러면,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속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도 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와야 돼요. 근데 D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부사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구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뭐다? for밖에 없다. 왜? for는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전치사. 그러기 때문에 답은 A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즉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for A, to 동사 원형 이러한 것들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형용사 of A,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러한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전치사 of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A는 이 앞에 형용사를 이제 부사처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로하게도 to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of를 뭐 성격의 of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전치사 for가 오게 되면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해가지고 이 앞에가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올 때 for가 온다 이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치사 for가 오느냐 아니면 of가 오느냐 이건 물어보는 문제가 딱 올 경우에는 그때는 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앞에 있는 형용사냐 아니면 이러한 행위가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하냐 그거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전치사 of냐 아니면 for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형태, 즉 둘 중에 골라라 하는 문제는 사실 좀 쉬운 문제죠. 그런데 또 이 문제도 또 얕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보기를 먼저 보는데 improving이냐 아니면 to improve냐 라는 문제예요. 즉 ing 형태가 오는 그러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투부 정사의 답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것은 이 앞에 있는 동사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이 뒤에 이 동사가 어떤 형태의 동사를 취하느냐 그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enable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접두어 en을 붙여서 동사화 시킨 겁니다. 그러한 단어들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short 하게 되면 짧다 이거죠. 짧은 이런 형용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en을 붙게 하면 shorten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짧게 하다 또는 줄이다 뭐 이러한 의미가 있죠. 이와 같이 en이 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en을 이렇게 딱 가르고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동사화 시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courage라고 하는 용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죠. 그 명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와 같이 en을 붙여서 encourage 하게 되면 용기를 주다. 이와 같은 또 의미의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명사에 en을 앞에 붙이든지 아니면 뒤에 붙이든지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또 다른 형태의 단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 그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enable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enable이라고 하는 것은 오형식을 만드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동사, 즉 준사역 동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to가 들어가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죠. 그래서 요 목적어로 하여금 to 이하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다 또는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역동사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걸 사역동사라고 하죠. 남자분들은 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뭐 연병장에 집합, 뭐 삽들고 집합 그러면 그러죠. 오늘 또 사역이 있어? 이런 얘기 하죠. 사역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시킬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뒤에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앞에 있는 이 동사는, 즉 이 사역 동사는 make 또는 뭐 let, have 이와 같은 동사들은 뒤에 행위에 투부정사를 붙이질 않죠. 그래서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만 오고 to는 안 온다고 해서 원형부정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역 동사는 사역 동사인데 to가 들어가, 그래서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역 동사는 to가 안 들어가는데 얘는 to가 들어간다. 그래서 준사역 동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enable 같은 경우에는 준사역 동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your suggestion 해서 당신의 제안은 우리로 하여금 to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improve the quality of our product 해서 우리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것이 목적어 이렇게 뒤에 동사 형태를 골라라 할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목적어 앞에 있는 동사를 꼭 확인을 하고 이 동사의 성격이 어떤 성격의 동사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밑줄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럴 경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어디에다 밑줄을 친다? 동사에다가 밑줄을 친다. 그래서 동사의 밑줄을 쳐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뭐 해석 필요 없습니다. 일단 have의 밑줄을 긋죠. 그 다음에 do의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지금 2개죠. 2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2가지 차원에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태를 보는 거죠. 왜? 동사들이 있으니까 일단 태를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have가 타동사니까 여기에 목적어 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동의 형태가 오는 것이 맞겠죠. 더군다나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do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죠? 이 동사의 주어는 study죠. 그러면 연구가 합니까? 연구가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능동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do가 되면 안 되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PP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done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do가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복잡한 문장일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접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틀린 것 또는 문장을 구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2개의 동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접속사가 없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자, 접속사가 없다면 이 동사들은 각자 주어가 있을 텐데 얘 주어는 매니저고 얘 주어는 얘가 되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지금 접속사가 없으니까, 즉 이 동사와 이 동사 사이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하나는 분명히 투부정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분사 구문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어 뒤에 있는 동사는 이 목적어 앞에 있는 동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have가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게 얘는 사역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동사일 수도 있어요.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얘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이 스터디 입장에서는 일단 능동이 될 수는 없죠. 수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have로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be done 이렇게 되죠. 그래서 have a study be done 이렇게 되죠. 그런데 be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 be 원형은. 그래서 그냥 have a study done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 have가 사역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함정으로 내는 문제들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죠. 수능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make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to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봤을 때 make 사역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to 있으면 안 돼. 동사 원형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하고 딱 답으로 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make라고 하는 것이 여기 목적어가 있지만 오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틀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정답률이 뭐 2%인가 그랬어요. 2점 몇 프로? 정답률이 2점 몇 프로라는 얘기는 거의 다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한다 하는 학생들도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사역동사가 될 수 있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have나 make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let은 안 그런데 have나 make 같은 경우에는 사역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사역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형식 문장이 아닌 삼형식 문장으로 되는 그러한 동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do는 do가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done이 돼야 된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